네, 변동성 장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정용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양대 시장이 반등에 나서주고 있기는 해서 상당히 반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에 하락분을 완전히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대한 부담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과민 반응으로 조초의 급락 국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세적 반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하락을 이야기한 AI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보다 확실한 기준점이라든지 변화가 좀 나와야 할 텐데 이 같은 굵직굵직한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변수들이 단기간에 어떤 해답이나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기본적으로 AI 버블론도 그렇고 일본의 엔켈이라든가 아니면은 중동 정세 역시 뾰족한 답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변동성 요인보다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기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시장에 반영된 것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는 국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주식시장의 흐름 역시 기본적인 추세는 경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FOMC가 다음 달 회의를 통해서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은 시장에 좀 변화의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요? 시장의 불안이 커질수록 아무래도 연준에 대한 기대나 또는 압박이 커지는 국면인 건 맞고요. 아마 B컷에 대한 기대가 이미 85%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B컷을 단행할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융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어떤 결론으로 발표가 되건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기대가 기술적 반등을 연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면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B컷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의구심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연준에 대한 기대감에 이 부풀려지거나 이에 편승하는 투자 판단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수의 상승을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시장 상황이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팽배하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조정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도 이런 조정이 있었는지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길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하우스는 기본적으로는 베어하우스로 간주됐고요. 연초에 설정했던 2,400에서 2,900의 지수대를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지수 자체의 고점은 지난번에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마 2,650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 고점에 육박하는 형태로 다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간밤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좀 감소를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 다음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 앞으로는 어떤 시그널을 줄지 관전 포인트는요?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도 발표되고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되는데 현재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는 지난달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줬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추가적으로 자극하는 충격은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시장의 센티먼트를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경기 지표의 방향이 점차 추가적인 확대보다는 둔화 쪽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시장은 조금 오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침체가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증명되고 그 우려가 희석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주 이런 가운데 시장이 흔들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흔들리는 것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3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 어제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무려 5,100억 원 넘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술적 반등을 겨냥한 단기 매매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 애널리스트 전망에 의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숫자는 좋게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술적 반등에 동인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매매는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매매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매매라는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역시나 반도체 쪽에서도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변동성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하락하는 국면의 시장의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보수적인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이나 배당주와 같이 픽스드 인컴에 대한 형태의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국면이 시작되는 만큼 바이오나 관련 소부장처럼 과거 금리 인하 수혜 주식으로 인식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채권 쪽으로도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좀 자산을 어떤 퍼센티지로 배분을 하는 것이 지금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지 도움 말씀을 좀 주신다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의 가격이 비싸져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향후에 주식시장이 하락기조 쪽으로 움직이고 변동성이 높은 반면에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실지 앞서서 종목별로 보자면 바이오도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밖에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 쪽에서 특히 저처럼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네. 하락기의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는 배당 관련 주식들에 대한 집중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신용위험에서 견디는 힘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베타도 조금 낮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정용택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